이 국장님,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그동안 부동산 압박, 이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 글을 써갖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아파트에서 좀 넓혀가지고 네. 농지까지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서울, 뭐 강남 3구라든가 마용성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층이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강남 현대 아파트 같은데 압구정에 30평짜리 아파트가 70억, 80억, 뭐 90억 네. 원 당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네. 시골 사람들 입장, 특히 이 수도권에 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 정말 잘한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을 하겠느냐. 서울에 집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어쨌든 애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최근에 빵빵하게 6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농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돈 가진 사람들이 온갖 천지 쓸만한 땅들은 다 사들이고 네. 거기에 이제 뭐 도로를 또 놓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걸 수용하면은 차익 실현하는 엄청난 거죠. 차익 실현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잘 안단 말이에요. 네네. 돈 갖고 힘 있는 사람들이 농지 투기하는 거 네. 이것도 좀 바로 잡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그러면은 일반 뭐 전수조사 하기 전에 그 정은호 성동구청장 또 국무위원들부터 농지 갖고 있는 거 그것부터 팔라고 해라 뭐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제하다시피 지금 32명의 수석 이상의 청와대 내부에서의 그런 그 고위층들의 그 재산 그 공개에서도 사실 뭐 강남 사는 사람이 반 이상이고 다주택자가 몇 %고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도 몇몇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근무 시간이 뭐 이명박 박근혜보다 몇 %가 더 높다고 합니다. 월 근무 시간이 뭐 살인적인 어떤 그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럼 언제 가서 농사를 짓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하면서 김정숙이가 거기 가서 농사 지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농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원호는 사실 딱 이 뭐랄까 사람들에게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두 번의 매매를 했는데 태어난 지 4개월에 논을 샀고 농지를 샀고 그다음에 저 2살 때 밭을 샀습니다. 그래갖고 38평 599평 하면 약 한 600평이 넘는 그런 땅을 보유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논과 밭을 어떻게 그 태어나자마자 호미 들고 밭을 갈았냐. 그걸 김재섭 의원이 폭로를 한 거죠. 일종의 예.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렇죠. 또 정원호 구청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이해가 가는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일단 그 왜 농지법 있지 않습니까? 이 보유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하거나 저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거나 직계 비속이 해야 된다라는 그 법이 생기기 전이었고 두 번째는 조부모와 부모가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건데 뭐 가문, 장손한테 이거를 이렇게 그 내려주는 그런 그 관습에 따라서 증여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뭐 얼마 안 되는 이 선친이 갖고 있었던 논밭 다 이 큰형님한테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넘어갔던 걸로 그렇죠. 이전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상속권을 주장한다든가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했지 않습니까? 옛날 시골에 살 그렇습니다. 때는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맹지여가지고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면 맹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땅은 사실은 쓸모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그 차익을 실현하는 만큼의 투기 대상의 땅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뭐 재산 공개 과정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를 소유해 갖고 문제가 된 사람들이 구인철 부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다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팔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팔고 있다. 아직은 매각하려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고 또 일부는 뭐 전혀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아파트 문제나 다주택 문제나 농지 문제나 확실하게 손을 털고 매매해서 난 끝났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었으니까 그렇고 대통령실 청와대에 그 수석이라든가 비서관 중에 아마 농지 이렇게 투기 대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 쏠 겁니다. 그럼요. 조사를 제대로 해보면 예. 우선 그 이한주 정책특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보좌관이죠. 예, 이 사람 특보. 그 저기 대상은 이 아니고요. 사람부터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사람은 그냥 문어발식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투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자 그러니까 이 청문회 같은 걸 거치는 직을 못 줘요. 워낙에 이게 진짜 수십 년 동안을 정말 쇼핑을 했어요. 뭘 쇼핑을 해? 상가 쇼핑 있잖아요. 상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호재가 되는 곳만 골라서 상가랑 아파트를 매입을 해갖고 또 가장 그 지탄을 받는 게 이겁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일 때 그들한테 그러니까 그 불법 증여를 하는 그런 그 편법으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상가를 구입했다라는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를 강제로 매각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은 농지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6.25 때도 농지를 가진 농민들이 전혀 북한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로당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빨갱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진보 계열에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대통령이 비해서 이승만을 칭찬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 내용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들어가 있고 경자유전 원칙이 있다. 사실 굉장히 큰 업적인 건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6.25에서 김일성이가 가장 의문을 받았던 게 야 박헌영 우리가 내려가면 전부 다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북한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지주들의 땅을 분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칭찬한 것 물론 다른 얘기를 또 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이렇게 입에 올리면서 자신의 경자 유전 원칙 사실 이재명이 지금까지 안 하는 게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안 하는 것과 토지 보유세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지금 이재명이 부동산 다음으로 토지로 옮기면 자기가 주장했던 것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보유세부터 올리겠다는 것 아닌가요? 속셈은. 그렇죠. 당장 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조세 개편은 못 온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이런 것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보유세 인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지금 차츰차츰 넓혀가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돈 잘 때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다수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리만족이랄까 카타르시스를 하는 측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재명이가 약은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슈를 좀 옮겨가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이슈를 이끌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고 사실 가장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배고픈 거보다 배 아픈 걸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요. 특히 경자 유전 원칙이라는 게 있고 이건 법에 있는 거죠. 헌법에 그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농지를 살려면은 그 현지에 살아야 하고 또 경작을 해야 한다. 그런 지금 법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유명무실했는데 그걸 살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경작을 하거나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하거나 직계 비속에게 지금 그 농사를 짓게 하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는 그런 거 없나? 좀 따져봐야 할 텐데 이런 것을 야당이 좀 잘 찾아내가지고 당신부터 팔아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라. 이번에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공격을 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희수 아니 대통령 전 의원이 오면은 아파트에서 퇴임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데 불가능하죠. 왜 경험, 지금 경험 갖고 때문에. 있느냐? 예, 예. 그거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옮겨라.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결국은 이 분당 재개발하면은 지금도 뭐 한 30억 오는데 뭐 60억 간다면서 50억인가요? 5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거야말로 부동산 투기 아니냐 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불로소득이죠. 앉아서 그냥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들여다보면 이 이재명의 재테크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사법 리스크에 제대로 변호사한테 돈 줬다면 지금 아마 재산이 0원도 아닐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수십억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두 다 온갖 관직과 온갖 공천과 이런 걸로 다 땜빵을 했으니 매간 매직이죠. 예, 그 재테크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귀재인 사람입니다. 그 자식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사는지 네. 또 혹시 상속을 뭐 이렇게 편법으로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뒤져봐야 하는데 야당이 자기들 싸우느라고 그럼요. 제 코가 석자이니까 뭐 이런 데까지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